식사들 하셨습니까? 벌써 2003년 새해가 밝은 것 같습니다. 제가 2년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처음으로 한 달 동안 유튜브 업로드를 한 번도 안 한 달이 됐습니다. 2년간 거의 매주 영상을 최소 한 건에서 많게는 6건씩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한 220개 가까이를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으로 구독자도 12,000명을 넘었고요. 그리고 전체 조회수도 한 250만 가까이 250만을 넘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12월 달에 업로드가 없었던 거는 제가 2년간 이제 유튜브를 매주 낮에는 찍고 밤에는 편집하고 그런 생활을 2년을 했습니다. 밤에 업로드를 하면서 편집을 하면은 이제 밤을 새게 되죠. 보통 유튜브 편집하면 이제 적게는 한 6시간에서 많게는 한 1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제가 뭐 실력이 없어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은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근데 대부분 유튜버들이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합니다. 편집하는 시간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배고프고 그러니까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군것질도 하고 치킨도 시켜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수치가 되게 높아졌어요. 체중은 과체중인 건 사실이긴 한데요. 당 수치라든가 아니면 뭐 간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극히 정상적으로 나왔었는데 혈압만 조금 높았어요. 혈압은 가족력이 좀 있어갖고 혈압약은 계속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러다 보니까 당 수치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그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12월 달부터 이제 12월 초부터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당 수치 억제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뭐라 그럴까요? 굶주린 것 같은 느낌? 예.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당 떨어졌다는 느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하다가 보면 당 떨어져서 못하겠네.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죠. 신체적으로 그게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사실은 혈압약도 처음에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꿈을 거의 안 꾸는 편에 속하는데 꿈을 많이 꿔야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꾸는데 이게 혈압약을 복용하고서부터 눈만 감으면 꿈을 꿉니다. 그것도 시리즈로. 그래서 혈압약을 저에게 맞는 혈압약을 찾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당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억제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제 근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추워졌죠. 추워지고 이제 겨울의 한 가운데죠. 눈도 상당히 많이 왔고 가을에 원래 낙엽이 떨어지고 11월 달쯤에는 제가 나무를 했어야 되는데 나무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눈이 좀 어느 정도 녹고 날이 이제 지금 요새 계속 좋아져서 나무를 시작하려고 오늘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엔진톱을 먼저 점검을 할 건데요. 통상적으로 엔진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엔진톱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대형 메이커로서는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허스크만하고 이제 스틸이 있는데요.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공구상에 가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많이 권해주는 게 이제 허스크만화 445-2 그리고 이제 스틸의 230 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 많이 사용하게 되죠. 엔진톱을 사용하다 보면은 욕심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엔진톱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엔진톱을 사용하다 보면은 무게감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요게 지금 제가 쓰는 게 이제 주력으로 쓰는 게 좀 구형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단종된 340E라는 모델인데 요 같은 경우는 프로페셔널용으로 나온 막내 모델이에요. 지금 이제 445-2가 이거의 후신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무게가 5kg가 채 안 됩니다. 예. 5kg가 채 안 되는데 배기량도 40cc대고 근데 출력이 꽤 잘 나와요. 2.7마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445-2 같은 경우는 45cc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5kg가 넘죠. 5kg가 넘는데 출력은 2.8마력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0.1마력 차이밖에 안 나는 거죠. 무게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사용했던 엔진톱은 이게 순수하게 가정용 엔진톱이죠. 435E라는 엔진톱인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가정용으로 나온 엔진톱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상당히 가벼워요. 실제적으로 얘하고 무게를 달아보면은 배기량은 똑같아요. 배기량은 똑같은데 요거는 2마력 초반대고 이건 2.7마력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사용을 해보면은 마력적 체감이 큽니다. 뭐 한 0.7마력, 0.6마력 차이 나는데 마력적 체감이 크고, 또 한 가지 무게가 한 요게 1kg 정도 더 무거워요. 340E가 딱 1kg 차이인데, 지금 엔진 오일하고 연료가 한 3분의 1 정도씩 충전된 상태인데, 435E는 한 6kg 정도 나오고요. 톱하고 톱날하고 다 합쳐서. 그리고 340E는 7kg 가까이 나와요. 1kg라는 게 100이 아닐 것 같은데 1kg 무게를 하루 종일 들고 작업을 하시면은 상당한 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중형 톱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허스크바나의 550 마크 2 같은 경우는 5.3kg 그 정도 나가죠. 5.3kg 톱바 달면 한 6kg, 연료 충전하면 한 7kg가 훨씬 넘을 겁니다. 마력수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근데 4마력이 나오죠. 그거 아니면은 제노아 5201, 5201 같은 경우에는 50cc인데도 불구하고 4.9kg밖에 안 나오죠. 톱바를 달면은 한 6kg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340E하고 거의 요거보다 약간 더 무거운 수준인데 마력수가 그거는 3.7마력, 3.6마력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벌목용 톱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제노아 5201 같아요. 5201 시리즈가 아마 벌목용으로 많이 선호가 되고, 또 일부에서는 허스크바나 550 마크 2가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게 가볍고 출력도 세니까 그런 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445 마크 2 정도만 돼도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에 있는 나무들이 뭐 아름드리 나무가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직경이 한 30에서 40cm 정도, 그 정도 되는 것들이 전부기 때문에 445-2나 아니면은 이런 340 뭐, 근데 요 435 마크 2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력이 좀 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가정용으로는 권장해드리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445-2나 그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뭐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 목적이라면은 그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요 지금 435의 후신인 135 같은 135 같은 거 정도 사용하시면은 충분히 엔진 톱으로서는 기능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통상적으로 이제 유명 유튜버들도 실수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휘발유가 들어가죠. 휘발유하고 투사이클 엔진 오일하고 혼합된, 요거는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50대 1로 혼합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일반 광유 같은 경우에는 25대 1로 희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입을 하시는 곳이고, 이 앞에는 체인 오일이에요. 체인 오일을 이런 투사이클 오일을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용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제가 작년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투사이클 엔진 오일하고 포사이클 엔진 오일하고 차이점을 제가 불을 붙여갖고 제가 시연을 해드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카드에다가 표기를 해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요. 이거는 불 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불이 붙어요. 되게 쉽게 착화가 돼요. 근데 이런 포사이클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착화가 잘 안 됩니다. 착화가 되더라도 바로바로 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다가 넣고 체인 오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 외에 이제 유압류 같은 것도 체인 오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절대로 이런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체인 오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은 이 껍데기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열이 별로 발생을 하는 걸 못 느낄 텐데,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크러치나 아니면 이 스프라켓에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메인 샤프트에도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리스를 항상 주입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메인 샤프트를 통해서 여기 체인 오일을 공급하는 체인 오일 펌프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게 본체하고 되게 가까워요. 크랑크실하고 되게 가깝고 엔진 실린더하고도 되게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있냐면은 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엔진 톱을 상당히 가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엔진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공냉식이기 때문에. 이런 가연성이 있는 체인 오일을 만약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엔진톱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가끔 그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은 무슨 뭐 특정 엔진톱을 사서 예열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놓고 바깥에다 마당에다가 시동을 걸어놨는데 불이 붙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도 몇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아이들링만 할 경우에는 체인 오일을 조금만 넣으세요. 아주 조금만, 조금만 넣으시고, 만약에 이 체인 오일이 있는 상태면은 체인 오일을 다 비워두시고서 아이들링 상태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길들인다고 체인 오일 가득 넣어놓은 상태에서 아이들링을 시켜버리면은 오일 펌프가 계속 돌아요. 돌면서 체인 오일이 톱바나 체인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이 밑에 쪽으로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그냥, 아래쪽으로 그냥 흐르죠.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열이 높으니까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불이 나요. 근데 그거를 기계적 결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기계적 결함이 아니고 그거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엔진톱을 사서 길들일 때 보통은 이제 연료를 한 탱크 정도는 아이들링 상태로 태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태우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체인 오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링을 시켜야 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용 체인 오일이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되게 비쌉니다. 한 병에 뭐 옛날에는 이거 한 병에 10,000원씩 팔았는데 저도 그래서 많이 샀었어요. 이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상이 보통 엔진 오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이런 엔진 오일, 포사이클, 자동차에 넣는 엔진 오일을 사서 체인 오일로 대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10W50, 뭐 10W40, 뭐 이렇게 5W 뭐 30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게 뒷자리 앞에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동 온도. 그리고 뒷자리는 이 오일의 성상, 그러니까 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묽은 오일. 묽은, 보통 한 20짜리는 잘 안 나오고요. 뭐 5W 30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30짜리 정도 사용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유압류도 마찬가지로 그냥 유압류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체인 오일은 보통은 이제 한번 넣으시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체인 오일은 되게 쉽게 어떻게 떨어졌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연료를 2번 충전할 때 체인 오일은 무조건 한 번 충전하도록 이게 설계가 돼 있어요. 연료를 2번을 충전하면은 체인 오일도 반드시 한 번은 충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모든 엔진톱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체인 오일 통도 사이즈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요. 연료를 2번 충전할 때 체인 오일을 한 번 정도는 넣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엔진톱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진톱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가 작년에도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었는데 한 번 더 이 카드도 그것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엔진톱이 굉장히 이게 RPM이 높습니다. 보통 아이들링 RPM이 보통 한 3000rpm 가까이 되고요. 최대로 가동하면은 거의 10,000rpm이 넘습니다. 10,000rpm 넘는 엔진톱도 있고 10,000rpm 조금 안 되는 엔진톱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최대 토크가 나오는 부분이 9,000에서 10,000rpm 정도 되거든요. 스프라켓이 돌아가는 속도가, 이게 폭발 한 번 할 때마다 2바퀴씩 도는 거죠, 스프라켓이. 그게 스프라켓이 또 다이렉트로 체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엔진톱 날이 내 신체 어디에 부딪혔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뭐 대형사고죠. 대형사고 정도가 아니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심지어 제 주변에도 다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리나 뭐 손 같은 데 다쳐갖고 이 엔진 톱날에 맞으면은 일단 봉합 자체가 잘 안 돼요. 꼬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톱날에 다친 부분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개하고 또 그 잘린 부분이 넓죠. 그걸 당겨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합하기도 힘들고 수술도 힘들어요. 칼에 베인 거나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상처가 무지하게 심각하게 크게 남습니다. 웬만한
수술한 것보다도 훨씬 더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게 데미지가 커져요. 엔진톱은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또 엔진톱은 톱날로 나무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톱날 연마도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톱날 연마도 꼼꼼히 하셔서 사용하셔야만이 엔진톱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진톱 장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 엔진톱 점검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기세도 많이 오르고 기름값도 많이 올랐죠. 도시가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화목난로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 산에서 1년에 한 10평방미터 정도는 자가 벌목이 가능하고요. 극하고 10cm 이하의 감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배에서 떼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나무 많이 하시고 장작을 많이 준비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